안녕하세요. 이제 네 번째 시간. 자, 확률 이론 했고, 그다음에 이제 확률 분포로 들어갑니다. 자, 세 번째 챕터 마지막 시간인데요. 자, 우리 전 시간에는요, 그 확률이 뭔지, 그다음에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 그다음에 확률 변수, 확률 분포, 확률 함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시간에 그림 가지고서 다 알아봤죠. 자, 지난 시간에 우리 확률 분포에 대해서 주사위나 그 치킨 가지고서 좀 알아봤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 확률 분포를 좀 더 넓혀서 이산 확률 분포와 연속 확률 분포, 자, 이렇게 두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산 확률 분포라는 거는요. 자, 확률 변수 x가 서로 단절되어 구분된 값을 취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자, 이산 확률 분포는 예를 들어보면 주사위 던지기라든가 그 다음에 윷놀이라든가 이렇게 딱딱 끊어져 있는 거죠. 결과가 딱딱 끊어지는 거. 그런데 이거에 비해서 연속 확률 분포는 쭉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시간의 흐름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산 확률 분포는 개수, 횟수, 등수, 자, 이런 것처럼 확률 변수 x 간에 서로 단절되어 있는 거. 자, 이산 확률 분포 또는 이산 분포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중에는 이항 분포, 포화성 분포, 부화성 분포라고도 하거든요. 기하 분포, 초기하 분포, 음양 분포. 이제 요걸 갖다 각각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항 분포입니다. 이항 분포. 이항 두 개로 되어져 있다라는 거. 이항이죠. 자, 이항 분포는 베르누이 시행이라는 걸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베르누이 시행이라는 거를 갖다 먼저 알아야 우리가 이항 분포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베르누이 시행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면 다른 하나의 사건은 발생하지 않는 결과. 자, 예를 들어서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오면 뒷면이 나올 수 없죠. 자, 이런 것처럼 어떤 한 사건이 발생을 하면 다른 사건은 배제가 되는 거. 자, 이렇게 두 가지 사건. 자, 이항 분포로 설명을 합니다. 주사위 던지기 같은 건 어떨까요? 6개니까 이항 분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항 분포 될 수가 있습니다. 홀수와 짝수 이렇게 구분하면 되니까요. 자, 한번 알아봤고요. 자, 이런 이항 분포를 노출하기 위해서는 서로 상반된 결과가 발생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르누이 시행을 반복적으로 실행을 해서요. 이 베르누이 분포를 갖다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이 베르누이 분포에서 평균과 분산을 갖다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평균은요. 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죠. 기대값 이렇게. 자, 보면은 어떤 하나가 발생을 한 그 확률, 다른 확률은 이렇게. 그럼 이게 베르누이 분포에서의 평균 기대값이 되는 겁니다. 분산은요. 자, 이런 확률 변수에 대해서 이 평균을 갖다 빼서 제곱을 하면 분산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이걸 갖다가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분산이. 자, 이렇게 요거를 계산을 해서 내면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거 보면은 제로의 제곱, p의 제로승, 1-p의 1승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 플러스 그거와 다르게 또 이렇게 나오죠. 1의 제곱, p의 1승, 1-p의 1-1승 마이너스 p의 자승. 이렇게 하면 결국은 p 가로 열고 1-p 가로 닫고 이렇게 분산이 도출이 됩니다. 자, 이렇게 베르누이 분포에서의 평균과 분산은 이렇게 구해졌고요. 그러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는 건 이항 분포를 보는 거잖아요. 자, 이항 분포라는 것 자체가 어떤 한 사건이 발생하면 다른 사건은 발생하지 않는 서로 배타적인 경우로 발생을 하는 그런 경우에서의 분포를 갖다 보는 겁니다. 시행의 수 n이 충분히 커진다면 좌우 대칭인 분포를 갖다 이루게 되고요. 자, 조건은 n이 충분히 커진다면 그러면 이제 정규 분포를 이용해서 이항 분포의 확률을 근사치로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피성공 확률 n회의 베르누이 시행을 갖다 한 이항 분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변수가 확률 변수가 이렇게 b 괄호 열고 n p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이항 분포의 특징을 보면은 n개의 동일한 시행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각 시행의 결과는 상호 배타적이어야 되고요. 성공할 매 확률 전부 다 일정합니다. 그리고 각 시행은 전부 독립적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항 분포에서 기대값에서 보면은 np. 자, 분산은 np의 가로 열고 1-p. 확률 함수는 이렇게 구해집니다. 자, z값, 표준화한 값도 이렇게 구해지는 거 우리가 요건 좀 익히고 계셔야 됩니다. 자, 확률 함수 이렇게 구해지고요.
자, 그럼 예제를 통해 가지고 우리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는 동전을 3에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할 때 확률 변수 y equal x-1의 제곱의 기대값은 얼마인가? 라고 질문을 하고 있네요. 자, 기대값 보면은 요 자체에 대한 기대값이기 때문에 우리 기대값 어떻게 사용을 했었습니까? 2. 근데 그 안에 들어가는 게 x-1의 제곱입니다. 자, 요거에 대한 기대값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묶어주면 되겠네요. 그거는 우리 공식을 위해서 풀어보면 x의 제곱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2의 2x 플러스 1. 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분산도 확인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x를 보면 자, 2의 x 마이너스 뮤. 자, 이렇게 돼 있었죠. 요거의 제곱해서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요거는 시그마 i가 1부터 n까지 간다고 했을 때 자, 확률 변수 x에 대한 i 뮤를 제곱하고 pi. 자, 이렇게 해줬을 때 요 값은 어떻게 나옵니까? 2의 x 제곱 마이너스 2의 x 전체에 해당하는 제곱으로 우리가 해결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항분포의 분산 공식. 자, 분산 공식을 보면 자, var 하고서 x equal np 1 마이너스 p. 자, 요건 좀 외워주시고요. 자, 요걸 갖다 기준으로 해가지고 기대값 x 해서 보시면 p니까 이거를 3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은 2분의 3.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기대값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 기대값 x 제곱에 해당하는 거를 갖다 보게 되면 대괄호 열고 2의 x 전체에 해당하는 제곱 플러스 자, x에 해당하는 분산. 자, 이걸 보면 되는데 이걸 갖다 계산을 해보면 자, 2분의 3에 대한 거 우리 평균에 대한 거 구해놨죠? 여기에 대한 제곱 플러스 2분의 3 곱하기 2분의 1에 해당하는 것을 갖다 계산을 해보면 4분의 12가 나옵니다. 이거는 답은 3이죠. 자,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항분포는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자, 이제 포화송 분포입니다. 푸화송 분포라고도 하는데 자, 이 푸화송 분포는 자, 특정한 사건이 발생을 하긴 하는데 그 가능성이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자, 이런 경우의 확률 분포. 자, 이거 푸화송이라는 사람이 그 군대 대장이었었어요. 그 의무대 대장. 근데 뭘 계산을 했었냐면 기약 그 말 타는 부대였었거든요. 근데 과연 이 그 병사들이 말에서 몇 번이나 떨어지느냐. 자, 요걸 갖다 계산을 해냈습니다. 자, 그게 푸화송 분포입니다. 자, 굉장히 말만 타는 그 군인들이 말에서 떨어질 확률이 적겠죠. 자, 그런 확률입니다. 자, 발생 확률이 매우 적을 정도란 단 한 번만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경우. 자, 단위 시간, 단위 지역, 단위 구간, 단위 면적에 발생하는 매우 낮은 확률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요건 외우세요. 1시간 동안 전화 교환 때 걸려오는 전화 횟수. 자, 손을 씻다가 세면기에 휴대폰을 빠뜨릴 횟수. 야구 관람 중에서 홈런볼이나 파울볼 받을 횟수. 버스 탈 때 버스 정류장에 딱 가는데 1초도 안 기다리고 버스에 딱 탈 확률. 뭐 이런 것들을 구해주는 거죠. 자, 이렇게 포화송 분포는 단위 시간당 평균 발생 사건, 평균 사건 발생 건수를 갖다가 이렇게 람다로 표시하고요. 이렇게 x, 그다음에 포화송 람다로 표현합니다. 자, 이거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 보면 아, 포화송 분포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의 그 확률 함수, 포화송 분포 확률 함수 이렇게 되는데 자, 이거는 무리수기 때문에 그냥 아, 이런 게 있구나라고 여러분 그냥 익혀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예제를 통해 가지고서 한번 알아보면 되겠는데요. 자,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의 범죄 건수는 시간당 0.2건이랍니다. 자, 범죄 발생 건수가 포화송 분포일 때 오늘 새벽 1시에서 2시 사이의 범죄 발생이 없을 확률은 얼마인가를 구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참, 그 문제만 보면은 좀 답답하죠. 어떻게 구해야 될까? 자, 근데 이걸 포화송 분포라는 게 여기에서 답이 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구하느냐? 자, 공식은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포화송 분포에 대한 확률 함수 이렇게 구해져 있죠. 자, 근데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람다, 사건 발생 건수를 갖다가 람다로 한다 그랬었죠. 그럼 각각 대입을 한번 해 보시죠.
자, 그러면 람다에 해당하는 거니까 자, 0.2입니다. 0.2. 0.2. 사건 발생 건수가 0.2건이잖아요. 근데 범죄 발생이 몇 번이요? 한 번도 아니죠. 여기에 0승 됐고, 그 다음에 곱하기 2죠. 이거는 포상분포에서 주어지는 거니까 그냥 2로 표시를 하고요. 거기에 람다승, 마이너스 람다승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0.2승 이렇게 해놓고 요거를 갖다가 뭘로 나눠줍니까? 발생 건수로 나눠주죠. 발생 건수 몇 건이라고 그랬어요? 0건. 거기에 대한 팩토리알. 우리가 0 팩토리알은 1이에요, 1. 자, 1이기 때문에 이제 위에 것만 계산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0승이기 때문에 0승은 뭐죠? 1. 거기에 여기에 그 2에 해당하는 무리수, 여기에 해당하는 2.7182818 해서 나가는 거, 거기에 마이너스 0.2승입니다. 2에 해당하는 그 숫자를 넣고 마이너스 0.2승. 자, 이걸 갖다 계산기로 구해보면은 얼마가 나오냐면 0.8187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게 보통 0.82 정도의 수치를 나타낸다라고 여러분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기하분포입니다. 기하분포. 자, 말이 좀 어렵죠. 자, 근데 이 뜻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냐면 아까 그 포화성분포까지는 발생 확률이 굉장히 적은 거 그런 거였었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산 확률 분포 중에서 계속 실행을 합니다. 실행을 하는데 X번 계속 실행을 해서 드디어 성공이 발생했다면 까지입니다. X는 성공 확률 P의 기하분포를 따른다. 그리고 이렇게 표시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하분포의 기대값 뮤는 이렇게 2의 X로 표시하고 P분의 1 이렇게 표시하고요. 분산은요. 분산은 P의 제곱분의 1-P로 표현합니다. 자, 확률 함수는 여기서 이렇게 1-P 괄호 닫고 K-1승 곱하기 P. 자, K는 시행 횟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P는 성공 확률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면 K-1번째 시행 결과까지는 다 실패했잖아요. 그죠? 근데 K번째에 드디어 성공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자, 성공 확률이 P인 베르누 시행 이걸 실시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기하분포부터는 이제 그 시험의 출제 횟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다만 어떤 개념인지 이런 1번 뭐 정도는 우리가 다 이해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외워 놓으셔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초기하분포. 초기하분포는 유한 모집단, 자, 한정이 있는 모집단 안에서 비복원 추출하는데요. 자, 비복원 추출하는데 나타나는 확률 분포를 얘기합니다. N개 중에서 성공이 K 라고 가정할 때 복원 추출을 하면 매회 성공 확률이 같잖아요. 그렇죠? 자, 이항분포를 이용하는데요. 비복원 추출을 하면 매번 성공률이 떨어지죠. 또 떨어지거나 올라가거나 달라지겠죠. 자, 이럴 때는 초기화 분포를 이용하는 겁니다. 자, 이산 확률 분포 중에서 이항분포를 언제 이용한다? 자, 복원 추출할 때. 비복원 추출할 때는 언제 이용한다? 초기화 분포를 이용을 한다. 자, 요거 그 구분하실 줄 알면 됩니다. 자, 즉 초기화 분포는 매번 성공 확률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자, 이때 이용하는 게 초기화 분포다. 자, 초기화 분포 성공 확률이 매번 달라지는 거. 비복원 추출이라면 달라지겠죠. 모집단의 크기가 작은 경우에 자, 초기화 분포를 이용해서 확률을 구합니다. 자, 유한 모집단의 크기가 커질수록 초기화 분포는 이항 분포로 접근하고요. 이건 뭐 당연한 겁니다. 작을수록 이걸 갖다 이용한다 그랬으니까 커지면 당연히 이항분포로 가겠죠. 자, n개 중에 성공이 k고 n의 추출을 할 때 k 스몰 n인 초기화분포를 따르고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자, 초기화분포 계산은요. 자, 이렇게 라지 n분의 스몰 nk를 기대값으로 하고요. 분산은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라지 n분의 nk. 자, 기대값에다가 1 라지 n분의 k 이걸 곱해주고, 그 다음에 라지 n-1분의 n-스몰 n 이걸 갖다가 곱해서 분산을 구해줍니다. 확률 함수는 이걸 갖다 다 컨비네이션으로 만듭니다. 이 컨비네이션으로 이렇게 위아래로 써놓은 거죠. 이걸 갖다 컨비네이션으로 되어져 있다. 자, 이렇게 해서 구해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음이항 분포인데요. 음이항 분포. 이거는 성공 확률이 P인 독립 반복의 베르누이 시행. 자, 이거를 실시해서 K번째 성공할 때까지. K번째. 그러니까 성공할 때
번이에요. 몇 번인지. 자, 이런 반복한 시행에 쓰일 확률 변수를 x라고 합니다. 자, 이제 추출을 하다가 하는 이 사건이 나오는 방법을 갖다 계속 바꿔가면서 이렇게 이름이 다 바뀌어집니다. 자, 그래서 자, 이 확률 변수 x의 분포를 의미항 분포라고 하고요.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자, 이 기대값 p분의 k고요. 분산은 p 제곱분의 k 가로 열고 1 p 가로 닫고. 저 요거를 갖다 분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서로 확률이 단절적인 거, 사건이 툭툭툭툭 끊어지는 거, 자, 요거는 이산 확률 분포라고 하고요. 이렇게 총 의미항 분포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 연속 확률 분포입니다. 연속 확률 분포. 연속 확률 분포는 연속된 거예요. 이산 떨어져 있지만 연속 확률 분포는 이 확률 분포 자체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자, 주사위 던지기 같은 건 떨어져 있잖아요. 윷놀이도 그렇고요. 자, 근데 이건 길이, 무게, 넓이,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쭉 숫자로는 나뉘어져 있지만 그 중간 요건이 다 채워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쭉 연속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확률 변수 x가 임의로 정의한 특정 구간, 임의로 정의를 해야 됩니다. 조사자가. 자, 또는 무한한 구간, 그래서 구분된 값을 취하는 분포입니다. 자, 연속 확률 분포 보면은 정규 분포, 표준 정규 분포, t 분포, 지수 분포, 표본 분포, 카이 제곱 분포, f 분포 있는데 요거까지 우리가 이 시간에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정규 분포는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규 분포. 자, 어떤 게 정규 분포를 이룰 때, 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잖아요. 통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분포입니다. 자, 평균과 분산만으로는 특성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매우 편리합니다. 평균과 분산, 요것만 있으면 됩니다. 정규 분포는 평균을 중심으로서 좌우 대칭인 종, 이렇게 생긴 종의 모양이죠. 기준으로 해서 좌우 대칭인 모양. 그림은 조금 이상한데요. 이렇게 돼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이런 모양으로 돼 있습니다. 분포가 모여 있으면 분산이 작고요. 넓게 퍼져 있으면 분산이 큽니다. 자, 요거는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나 퍼져 있느냐. 이게 가운데 평균을 중심으로 모여 있으면 분산이 작다라는 얘기죠. 자, 정규 분포의 모수는 평균과 분산 단 두 개밖에 없고요. 분포의 모양 자체가 평균과 분산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자, 평균과 분산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정규 분포. 자, 이거만 해서 하기 때문에 이게 객관식에서 보기로 잘 출제가 됩니다. 이거 익혀 주시고요. 자, 평균이 뮤x, 표준 편차가 시그마 x. 이런 경우에 정규 분포의 확률 함수는 이렇게 구해집니다. 확률 함수는 루트 2파이 분의 1. 근데 여기다 시그마에다 2를 더하죠. 2를 곱해주죠. 자,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근데 이 식이 복잡해도 여러분들은 주로 이 지역에서는 이제 정규 분포를 갖다가 표준화하고 이걸 갖다가 우리가 다시 표에서 구해내는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돼 있다라는 것만 확인해 주시고 혹시나 더 아시는 분들은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책에 보면 요거 유도돼 있습니다. 식이. 자, 유도돼 있으니까 그거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정규 분포는 이렇게 표시를 한다. 요거 n으로 노멀 디스트리뷰션 해가지고서 요거 n으로 표시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정규 분포의 성질. 자, 요건 여러분들 좀 아셔야 돼요. 이건 시험 문제에 출제가 잘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정규 분포의 성질. 자, 정규 분포는 자, 이렇게 그래프가 있을 때 자, x는 위에서 좌우 대칭이다. 서로 해당하는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좌우 대칭이다라는 거고요. 요 x축 곡선과 요 아래의 넓이들이 있잖아요. 요 넓이들. 요거의 총합은 1이 되고 그 다음에 정규 분포 곡선에서는 이게 가운데가 평균인데 양쪽이 대칭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평균, 중위수, 최빈수가 전부 다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이 봉우리 부분이 제일 많이 나온 거기 때문에요. 자, 정규 분포 곡선의 외도 치우쳐 있는 정도죠. 좌측으로 혹은 우측으로 이 봉우리가 치우쳐져 있는 거 제로가 나오고요. 뾰족한 높이 정도는 3. 자, 외도는 0, 첨도는 3이 정규 분포고요. 자, 평균과 표준 편차가 같다면 정규 분포가 다 동일합니다. 왜냐면 평균이랑 분산으로만 우리가 표현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분산에다 제곱권 루트 C 하면 다 이게 표준 편차가 되니까 다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자, 뮤 값이 일정하다면 곡선의 높이는 시그마와 반비례 관계다. 자, 시그마 반비례라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커지면 옆으로 퍼지겠죠. 분산이 커지는 거니까, 표준 편차가 커지는 거니까. 그러면 이게 원래 기준으로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커진다라는 건 이렇게 낮아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높이가 낮아지죠. 커지면 낮아진다. 반비례네요. 자, 가운데를 기준으로 이렇게 몰려 있습니다. 이렇게 몰려 있어요. 자, 그러면 분산은 작아지고요. 높이는 올라가잖아요. 반비례잖아요.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시그마 값이 일정하다면 뮤 값에 따라서 곡선의 대칭축이 이동한다. 이건 뭐냐면 가운데 축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험을 잘 봤어요. 그럼 평균 점수가 올라갈 거고요. 시험을 못 봤어요. 그럼 평균 점수가 내려갈 겁니다. 근데 뭐가 같다 그랬어요? 표준 편차. 이게 뭡니까? 좌우의 퍼진 폭. 이게 같다라면 일정하다라면 대칭축 이동해서 이 그래프 자체가 좌우로 움직이는 거죠. 자, 그다음에 곡선의 모양은 표준 편차가 작아질수록 평균 부근의 확률이 커지고요. 표준 편차가 커질수록 가로축에 가깝게 평평해진다. 자, 아까 얘기를 했던 반비례 관계다. 자, 요거랑 동일한 얘기가 될 겁니다. 그렇죠? 자, 요걸 이렇게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니까 여러분들 이걸 익혀두셔야 됩니다. 뭐 읽고 이걸 다 외운다라면 잘 외워지겠습니까? 이게 이해만 하시면 되겠죠. 자, 전기분포 곡선은 x축과 닿지 않으므로 확률 변수의 값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 값을 취합니다. 자, 요게 닿을 것 같은데 요게 안 닿아요. 서로 그냥 무한대로 쭉 나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x 이퀄 뮤일 때 최대값은 요 값을 가지고 x 값이 뮤에서 멀어질수록 fx 값은 0으로 수렴합니다. 자, 수평적 x와 닿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여기 전기분포 성질은 여러분들 중요하니까 꼭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전기분포에서 x를 확률 변수라는 확률 밀도 함수 fx는 표준 편차에 의해서 모양은 다르지만 아래 면적은 항상 1이 됩니다. 자, 0보다 커요. 0보다 커. 이건 넓게 퍼져 있다는 얘기죠. 분산 표준 편차가 커져 있다는 얘기잖아요. 요 가운데 이렇게 쭉 올라와 있는 거, 이런 것들은요. 작다는 얘기죠. 이거는 딱 기준에 딱 맞춰서 그 외도형, 첨도 3, 이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전기분포에서 평균에서 우측으로 표준 편차만큼 떨어진 면적은 전체의 34.13%. 자, 요거는 이제 잘 나오진 않는데 한 번 정도 출제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요 수치 한번 이렇게 주시고. 자, 그 다음에 표준 정규분포인데요. 자, 정규분포는 우리가 그 앞서 그림에서 확인했듯이 평균이랑 표준 편차에 의해서 형태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왜 옆으로 이렇게 옮겨가고 이렇게 옮겨가고 계속 이렇게 옮겨가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편차에 의해서도 달라지는 거고요. 많아지잖아요. 근데 이거를 갖다 서로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서로 다르게 돼 있으면. 근데 이걸 갖다 서로 비교하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 주로 비교하고서 어떤 게 좋으냐, 나쁘냐, 기각하냐, 채택하냐 요걸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 기준을 위해서 횡축을 표준화한 표준화 수치. 자, 어떻게 해요? 자, 평균을 0에다 맞추는 거죠. 자, 이렇게 표준화 수치로 해서 만드는 거, 자, 만들어 놓은 거, 이게 표준 정규분포입니다. 그래서 평균 0, 표준 편차 1, 자, 분산이 1이라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거는 자, 이렇게 기준으로 만든 정규분포, 요걸 표준 정규분포라고 하고요. 요걸 우리가 Z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정규분포인데 표준화되어 있는 거, 이렇게 Z로 표현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정규분포의 표준화라는 얘기는 뭐냐면 정규분포에서 x축은 확률 변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조건이나 다양한 실험에서 확률 변수는 모두 다르게 나타납니다. 상호 비교하는 것 같이 불가능하지만 이걸 갖다가 객관화하는 거, 그래서 서로 비교하는 거, 그래서 각각의 확률 변수 x에서 평균을 뺀 다음에 이것을 표준 편차의 기준으로 재배열하는 거. 자, 이걸 갖다 표준화라고 합니다. 자, 표준 편차 대비 확률 변수의 비율로 표현하는 거. 그게 표준화라는 겁니다. 자, 정규분포의 확률 계산. 이거는 뭐냐면, 정규분포를 구성하는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특정 구간 a, b, 자, 확률을 구하고 적분을 통해서 계산하는데, 자, 확률 변수 x를 표준화하면 표준 정규분포 값에서 z를 찾아서 특정 구간을 구성하는 x의 확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표준화를 통해서 서로 다른 집단에 대해서 다른 실험을 하도록 서로 비교할 수가 있는 거죠. 표준화됐기 때문에. 자, 이렇게 표준 편차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나눠준다라는 거 했었죠. 그래서 표준화 공식에 이렇게 표준 편차로 나눠주는, 자, 이런 과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T분포인데요. 자, 표본이 충분하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한 표준 정규분포를 이용하면 됩니다. 근데 충분하지 못한다면, 예를 들어서 중심간 정리에서 30개를 넘지 못한다라면 어떤 분포를 이용할까? 그때 사용하는 게 T분포입니다.
자, T분포는 표본이 충분히 않아서 정규분포를 갖다 이루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규분포를 이룬다는 가정이 필요하고요. 표본이 충분하지 않지만 이런 가정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 T분포는 평균이 0, 분산이 1보다 크다라는 자, 이런 분포를 가지면서 좌우가 대칭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T분포에서 계산하는 방법, 이렇게 n-1, 자, n-1은 자유도라는 건데, 자유도는 계속 확인을 할 겁니다. 자유도가 뭔지. 자, T분포와 표준 정규분포의 관계 이렇게 해서 보면 표준 정규분포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T분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보면은 시그마죠. 요거는 S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뭘 얘기하고 있어요? 표준편차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고 보면은 표준편차면은 같아요. 다만 다른 게 뭐냐? n-1이냐 n이냐. 자, 요 차이밖에 없네요. 자, 이 얘기는 뭐예요? 자, n-1 보면 마이너스 1, 딱 하나 차이입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자, n이 만약에 무한대로 간다라면 두 분포는 동일한 분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 무한대에서 1 빼주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숫자가 많아지면 T분포는 정규분포가 된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표준 정규분포가 되는 거죠. 자, 그림을 보셔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자유도 n의 숫자가 자, 차이가 날수록 우리가 점점 Z분포로 이렇게 이동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수분포인데요. 지수분포는 영속 확률 분포 중에 한 종류인데요. 자, 서로 독립적 일정 시간 동안 발생하는 사건이 람다인 포화성 분포를 따른다면 한 사건이 발생하고 다음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의 대기 시간은 평균 람다분의 1인 지수분포를 따른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를 보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기대값은 람다분의 1, 분산은 람다 제곱분의 1. 자,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표본분포는요. 자, 모수를 알고 있다면 표본에 관한 이론을 학습할 필요가 없는데 자, 대부분 경우 모수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표본을 가지고서 모수를 추정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표본을 추출하는데 모수와 표본이 어느 정도 차이를 가지는 서로 알 수가 없는 거죠. 끝내는 모수를 측정을 해봐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집단으로부터 일정한 크기의 표본을 여러 조, X1조, X2조, XN조까지 추출을 해서 각 표본의 통계량을 갖다 다 정리를 해요. 그 다음에 이 통계량을 갖다 서로 비교해 보면 이 통계량들 각각의 서로 오차가 발생합니다. 이걸 표본 오차라고 하고요. 이 표본 X1, X2에서 XN까지 N개의 확률 변수의 조합으로 보는 통계량의 확률 분포표. 자, 요 분포를 갖다가 표본 분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하는데 표본을 갖다 여러 개를 추출을 해서 여기에 대한 분포를 보는 거예요. 이게 표본입니다. 표본들에 해당하는 분포. 자, 이걸 표본 분포라고 한다. 모집단의 확률 분포가 좌우 비대칭이더라도 표본의 크기가 크다면 표본 평균의 n에 해당하는 확률 분포는 정규 분포를 이룬다고 가정합니다. 그래서 표본 평균의 분포에서 보면 표본 평균은 각 표본의 관측치의 합을 표본의 크기로 나눈 값입니다. 그래서 관측치의 합을 표본 크기인 n으로 나눈 값, 이걸 표본 평균 x바라고 하고요. 표본 평균의 기대값 뮤 2의 x바는 뮤가 되고요. 자, 왜냐면 자, 이렇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점체를 나눠주는데 자, 요거 자체가 n분의 1 해서 자, 요걸 갖다 다 더해 주고요. 자, 요거는 이제 n분의 1 n 걸 뮤 서로 이렇게 되니까 그렇죠. 요건 유도하는 과정입니다. 자, 표본 평균의 분산은 우리가 n분의 시그마 제곱 x. 자,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자, 표본 평균의 분포의 특징. 자, 요건 좀 시험 문제 나오는 경우에요. 좀 나옵니다. 좀 익혀 두시고요. 표본 평균은 모평균의 불편 추정량이다. 자, 표본 평균은 모평균의 불편 추정량이 되고요. 모집단이 정규 분포, 자, 요거를 따르게 되면 표본 평균 x바는 정규 분포 요걸 따르게 된다. 자, 이거 같은 얘기죠. 왜냐면 n으로 나눠주니까 그 2를 갖다가 x 정규 분포 이렇게 되면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모집단이 정규 분포 따르는 건 이렇게 표시한다고 우리가 이미 배웠고요. 그 다음에 표본 평균 x에 해당하는 분포는 이렇게 구성을 한다. 표현을 한다라고 익혀두시면 됩니다. 자, 모집단이 정규 분포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n이 크다면 중심극한 정리에서 n이 n입니다. n이 30보다 크다면
표본 평균 x바는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모집단이 정규분포라면 표본의 크기에 상관없이 표본 평균은 정규분포를 따르고 표본의 크기가 작을 경우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되는 게 오차인데요. 오차는 이제 참값에 대해서 발생하는 차이죠. 오차의 종류를 보게 되면 표본 오차, 비표본 오차, 표준 오차 이렇게 나뉘는데 표본 오차라는 건 뭐냐면 표본을 통해서 모수를 추정을 할 때 발생하는 오차. 그 다음에 비표본 오차는 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 표본 오차를 제외한 거. 표준 오차라는 거는 표본 평균 우리가 방금 전에 배웠죠? 자, 이 표준 편차, 그거의 표준 편차입니다.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작아지고요. 자, 우리가 표준 오차는 이렇게 표시합니다. 자, 그러니까 표준 오차, 표본 오차 서로 같은 게 아닙니다. 서로 다른 겁니다. 자, 표본 평균들에서 나오는 거고요. 이거는 표본에서 나오는 거고요. 자, 그거를 갖다가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한번 돌려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중심극한 정리인데요. 중심극한 정리는 표본의 개수가 충분하다면 모수를 모르더라도 표본 통계량으로 정규 분포를 구성하기 때문에 모수를 추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많으면 된, 표본이 많으면 좋다라는 겁니다. 자, 중심극한 정리에서는 이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이루지 않아도 표본의 개수가 충분하다면 정규 분포를 이루게 됩니다. 자, 왼쪽 그림. 자, 그림 여기서 왼쪽이 없는데요. 요 그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요 그림 갖다 일단 보시고. 자, A, B 중 어느 분포가 더 좋은지. 자, 직관적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자,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야, 요게만 좋은 겁니까? 요게 좋은 겁니까? 근데 이렇게 서로 비교할 수 있도록 똑같이 모양이 돼 있다면 서로 비교하기가 좋겠죠. 왜냐면 평균이 높은 게 좋겠죠. 성적이라면. 그렇죠? 자, 이렇게 정규분포로 구성을 하면 그래프의 가장 높은 상단이 평균이 되기 때문에 A, B의 평균값을 바로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극한 정리의 기본 성질을 보면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다면 표본 분포의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에 접근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모수를 더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평균의 표본 분포는 정규 분포에 가까워집니다. 자,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셔도 딱 괜찮아요. 자, 중심극한 정리, 자, 표본에 대한 것들이죠. 이 표본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디에 접근을 합니까? 모수에 접근하잖아요. 모집단에. 그쵸? 이렇게 보시면 우리 다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카이 제곱 분포입니다. 카이 제곱. 자, 카이 제곱 분포. 자, 이거는 정규 분포에서 노출되는데요. Z 분포의 제곱, 카이 제곱, 제곱에 대한 분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곱이기 때문에 항상 0보다 크죠. 확률 변수, 요게 정규 분포이면서 독립이라면 카이 제곱 분포, 요거 새로운 확률 변수를 구성하게 됩니다. 제곱으로 된 새로운 확률 변수죠. 자, 이 분포를 자유도가 n인 카이 제곱 분포라 하고요. 확률 변수 요거 xi의 제곱에 해당하는 분포입니다.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의 제곱은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르고요. 그러니까 제곱에 해당하는 확률 변수는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르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자유도가 30을 넘어가면 정규 분포 곡선에 근사하게 돼서 좌우 대칭이 됩니다. 카이 제곱 분포가 이렇게 생겼어요. 처음에는 자유도가 떨어질수록 이렇게 돼 있다가 이게 점점 이렇게 쭉 가서 정규 분포화 됩니다. 점점 가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돼서 정규 분포가 되겠죠. 이렇게요. 자, 카이 제곱 분포와 정규 분포와의 관계를 해서 보면, 자, 정규 분포 이렇게 서로 독립이면 표준 정규 분포 요걸 따르는 확률 변수인데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습니다. 자, Z1의 제곱은 자유도 1의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르고요. 요거 제곱 Z1의 제곱 더하기 Z2의 제곱 요거는 자유도 2의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르고요. 이렇게 해서 점점 더해줘서 Zn의 제곱까지 하면 자유도가 n인 카이 제곱 분포를 따릅니다. 자, 카이 제곱 분포는 원점 0에 가까울수록 분포의 밀도가 증가하고요. 멀어질수록 점점 감소합니다. 이거는 얘기는 여기 그래프를 보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F 분포네요. 자, F 분포. F 분포는 두 개의 분산. 자, 분산을 갖다가 측정을 하는데 카이 제곱 분포는 하나였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두 개의 분산. 자, 이렇게 F의 V1, V2. 자, 분산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V1, V2는 각각의 카이 제곱에 대한 분산을 갖다가 의미하고요.
자, x1, x2, xn까지. 그다음에 y1, y2, ym까지. 서로 독립이면서 n과 m의 자유도를 가지는 카이제곱 분포라면 vy분의 vx 요거는 f분포를 따른다. 그래서 두 집단의 분산의 동일성 검정, 그 다음에 회귀 모형에 대한 유의성 검정, 여기서 사용됩니다. 실제로는 F 검정, 이 F 분포 자체로는 나오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하지만 분산의 동일성 검정 뒤에 많이 나올 겁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유의성 검정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FB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특히나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예요. 분산이 같은 모집단에서 xn, yn만큼 표본을 구하고 각각의 분산 v1을 n-1분의 분산 1, 표준 편차 1이죠. v2를 n-대 표준 편차 2라고 하면 자유도는 n-1, n-1 f분포를 나타낸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분포는 아까 카이제곱 분포랑 비슷하죠. 비슷한데 이렇게 두 개의 분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운데에서 1에서 이렇게 서로 좌우 대칭이 되고 점점 이렇게 멀어져 갑니다. 자, 이렇게 이산 확률 분포와 연속 확률 분포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셨는데요. 자, 지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포의 종류, 어떤 것들, 특성들을 갖다가 다 알아본 거기 때문에 여기서에 있는 내용들은 좀 기억해 두시고요. 뒤에 나오는 분포들, 모양들, 요거는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정도. 지금 제가 중요하다, 요거 외워놔야 된다라고 했던 것들, 그것만 기억해 놓으시면 요 장은 다 해결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